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일반 인구 5년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의학에서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5년 이상 암이 재발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 생존율로 완치율 대신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년 생존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1993년에서 95년의 5년 생존율이 41.2%인데 이게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5년 생존율을 보면 70.3%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에 30%의 생존율이 올랐다는 거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 확산으로 암 치료 성공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암 5년 생존율의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많은 암 환우들께서 또 의료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년 생존율을 완치로 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5년 전후가 되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이후에 재발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재발 환자 3명 중에 1명이 수술 후 6년에서 10년 사이에 발생을 하고요. 유암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분 100명 중에 9명이 5년 이후에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년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은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5년 이후에 관리에 소홀하면서 재발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걸 또 완치로 판정을 하면서 제대로 평생 관리할 것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5년까지는 암 환자 등록이 되면 자기 부담률이 5%로 부담이 많이 낮은데 5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인 부담이 높아지면서 우리 암 환우분들의 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료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관리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암 환우분들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암 표준 치료 이후에 암 환자의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술 항암 방사선 이후에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고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병원들에서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초 먹거리 학교 이기호 박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이 인터뷰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병원들은 왜 면역력 회복에 대한 교육을 안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병원은 암 환자 때문에 먹고 산다. 암 외의 다른 진료 과목은 거의 모두 적자로 알고 있다. 암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 시스템은 부실한데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커버해 주지만 그 이후에 암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암이 재발하면 병원이 또 표준 치료를 해줄 뿐이다. 이런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러니 대한민국 암병동에는 환자가 넘치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아닌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암의 원인과 체질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현 치료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인데 이것은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암의 원인을 그대로 두면 또 재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암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 식이 요인, 생활 습관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먹거리 문제와 그리고 생활 습관 문제로 해서 우리 후선 유전적 변형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된 병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때 암의 재발을 또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암의 원인 그리고 암 환자의 체질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활성산소가 가득하고 젖산이 가득하고 그 결과로 pH, 폐하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 암환분들의 산염기 균형 pH, 폐하를 보면 6.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산성 체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면역이 저하되고 암세포를 정식시키는 몸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히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과다한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 되고 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암을 우리가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암줄기세포의 존재입니다. 암줄기세포는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암에 다 있습니다. 0.1%에서 많게는 100%까지 있습니다. 이 암줄기세포는 무한정식을 하고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방사선을 하면 죽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 암세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암줄기세포는 더 악성 종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암줄기세포는 항암제의 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산소 구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가 남아서 나중에 재발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암 방사선을 해서 이렇게 노란 것들이 죽어서 사이즈가 줄더라도 빨간 암줄기 세포가 살아남아서 그 크기 그대로 이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자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5년 이상 지나서도 이렇게 다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재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고 암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는 환우분들 중에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이 되었고 전이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다 나은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암은 절대 5년이 지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생존율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또 병원의 암 환자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바꿔야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